안녕하세요. 돈만화TV의 한동훈입니다. 자, 오늘은 신라젠,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의 딜을 이을 만한 바이오는 누가 있는가, 이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신라젠,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은 정말 이 삼형제가 모든 투자자들의 부러움을 샀던 이런 종목들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 투자자들께 엄청난 손실을 남겨주고 있는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성동격사란 말이 딱 떠오르죠. 자, 우리 삼국지에 보게 되면은 성동격사란 말이 나옵니다. 한쪽, 즉 동쪽을 공격하면 동쪽을 시끄럽게 만들면서 서쪽을 공격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게 주식에도 나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모리를 시키죠. 투자자를 이쪽으로 몰아버립니다. 처음에는 투자자들이 안 사요. 조금 뭐 바닥에서 50%, 70% 이렇게 올라오면 비싸다고 안 삽니다. 사람의 심리가 참 희한해요. 싸게 줄 때는 안 사고, 그리고 다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불나방처럼 따라 붙던가, 아니면 또 하나 실패하는 요인은 이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하락을 시작할 때는 이게 파동이, 보통 하락 파동이 3번의 파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하락 파동에서 조금 밀려 내려갔을 때 그냥 덥석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빠지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부터 뭐 그런 말이 있죠.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이 절대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역시나 가장 많은 인기를 끄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매수세들은 어디를 공격하고 있느냐? 동쪽을 좀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최근에 매수세들은 다른 쪽을 시끄럽게 또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어디냐? 바로 신규 상장 바이오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셀리버리라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한 3배 정도 올라와 있죠. 신라젠이 바닥에서 올라갈 때도 역시 그런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셀리버리의 급등 이유를 보게 되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라이센싱 아웃. 이걸 지금 완벽한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방이 불가능한 이 30여 개의 특허를 이제 등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만드는, 이 셀리버리라는 업체가 만드는 신약이 이제 바로 이제 단백질 치료죠. 적은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또 과도하면 또 제거해주는, 이거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이용한 신약 플랫폼, 이거를 이제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죠. 이제 만들고 있는 게 이제 바로 파킨스병 치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췌장암 치료제, 그 다음에 고도비만 치료제 있고, 볼 형성 촉진제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치매 치료제라는 부분에 진출하면서 또 주가가 한 단계 또 올라가는, 아주 그냥 불기둥 그냥 확 솟아오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지금 이제 많은 또 투자가들이 또 이 셀리버리에 또 따라붙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들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셀리버리가 급등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가 있죠. 글로벌 회사죠. 이 존슨앤존슨이 한때 이 기업의 신약을 같이 공동 개발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대형 호재가 되면서 지금 셀리버리의 주가가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국적 제약사와 라이선싱을 모색하고 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셀리버리 주가 상승의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저도 이제 신규주 중에서 참 이 면역학 쪽이라던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뭔가 좀 분석을 좀 해보다 보니까요, 셀리드라는 기업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셀리드. 자, 우리 셀리드를 왜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가 보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이제 과거에 신라젠이 급등하기 직전의 시가총액과 상당히 유사하죠. 한 2천억에서 3천억대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셀리드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보니까 이제 강창률 대표이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서울대 약학대학 학사를 졸업하고 또 석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 뉴욕 주립대 면역학 전공 박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면역학 쪽에서 아주 뭐 이름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대학 면역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셀리드라는 업체가 이제 뭘 만들고 있는가? 자, 면역항암제 시장에 이제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이제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면역항암제 중에서도 이 업체는 이제 셀리맥스라는 이 백신을 지금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이 업체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개인 맞춤형 치료 백신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로고를 보게 되면 암 완치에 도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셀리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치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완치, 참 쉽게 나오지 않는 말이죠. 완치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이제 면역항암제 병용 튜어죠. 최근에 우리 뭐 아시다시피 바이로메드라든가 신라젠 이런 기업들이 뭡니까? 최근에 전부 다 병용 튜어라는 거죠. 어떤 한 기업 이 약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하나 더 투여를 해서 효과가 좀 좋아지는 이런 신약이 요즘에 좀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유한양행의 어떤 이중항체 기술을 가지고 해외 글로벌 제약사가 이제 기술을 가져간 것도 바로 이 병용 튜어를 목적으로서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 셀리백스를 보게 되면 세계 최초로 비세포와 단구를 항원 제시세포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비세포라는 부분들은 혈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면역학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를 통해서 혈소판이 분리가 되고요,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적혈구도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백혈구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백혈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부 다 B세포, T세포, 뭐 형질세포, 뭐 호중구, 그 다음에 NK세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가 되는 거죠. 뭐 흉선에서 유래되는 게 있고, 뭐 이렇게 또 두 가지 정도 또 유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비세포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제 이 셀리백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암을 치료하려면 뭐냐면, 이 면역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면역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혹은 암세포가 정상적인 세포처럼 위장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NK세포를 가지고 자살세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수시장세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먹어서 없애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긴 이 세포죠. 그래서 이 세포를 좀 먹어치운다는 그런 작용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세포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게 뭐냐, 전부 다 면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세포가 침투를 했을 때에 이 면역 체계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신호를 막 전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네들이 나쁜 애들이다, 공격을 해야 된다, 얘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이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것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높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최근에 만들어진 이 면역세포다라고 보면, 면역세포 치료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셀리드 같은 경우는 이 선천 면역계하고 적응 면역계라는 게 있는데, 이거 이제 반응을 이제 유도시키는 거죠. 즉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신약이다, 예약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리백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1일 제조 공정의 세포 치료제를 만든 기업이다라고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세계 최초라는 단어가 몇 개 들어가 있다. 우리가 이제 주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또 뭐죠?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셀리백스 같은 경우는 이런 말들 좀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셀리백스가 만들고 있는 이제 신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자궁경부암, 그다음에 항문암, 여기 이제 현재 1상 이상 허가 신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위암, 유방암, 췌장암, 폐암, 난소암 많죠. 이게 뭡니까? 여러 군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플랫폼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플랫폼이 뭐죠? 정거장 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보다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플랫폼이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막 들어와서 하듯이 우리 제약도, 바이오 신약도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있으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립선암이라든가 뇌종양 이런 것들도 신약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폐암, 뭐 방광암, 유방암, 뭐 굉장히 간암까지 해서 뭐 웬만한 신약을 다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병용 투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제 암 완전 종목에 도전하는 치료 백신이다,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바이오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뭐 전문가들이 다 알 것처럼 보이지만요, 절대 다 알지 못합니다. 이 면역학 회장들도 잘 모르는 게 이 면역학 아니겠습니까? 완벽하게 그 효능을 누구도 검증을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전이 많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화려한 말로 포장된 종목일수록
급등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그런 이유로서 많이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 이제 신라젠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죠, 차트를. 자, 과거 신라젠을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쭉 밀립니다. 한 4개월 정도를 쫙 빼버리죠. 공모가가 15,000원 정도 했었는데 저가가 8,000원이니까 거의 반토막 가까이 주가를 급락시키고 나서 신고가를 다시 이제 회복하면서, 공모가를 회복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데, 저 신고가를 뚫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한 7개월 걸리더라고요. 7개월 걸리면 돌파를 했고, 그리고 또 한참 동안 걸리다가 만원짜리가 이제 어느 순간 4만원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또 15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라젠이 가장 많이 손실본 가격대가 바로 15만원대 많이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선량하신 개인 투자가분들이 바로 이때 많이 잡았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많이 잡았던 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 반등 나올 때, 즉 10만원대 초반대 또 많이 잡았다라는 거거든요. 이때 가장 많은 투자들이 물려있는 게 바로 신라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계속 또 떨어지니까 또 계속 물타고 이렇게 이제 현상이 발생하고요. 싸다고 샀는데 또 싸.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을 싸다고 사면요, 싸다고 맞는다. 네, 아주 싸다고 제대로 맞죠. 그래서 절대 주식을 싸다라는 이유만 사지 마세요. 싸다고 샀다가는 싸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젠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싸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샀다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반등파도 한번 줍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엄청난 하락세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 셀리버드라는 종목, 새롭게 들어온 셀리버리라는 종목 비슷하죠. 신라젠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를 반토막을 내버립니다. 거의 상장이 35,000원 정도 했었는데 공모가가, 저가가 19,000원 정도였으니까 거의 한 70% 정도, 한 40% 정도 급락시켜놨다가 바닥 치고, 역시 한 4, 5개월 만에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아주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가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조정이 좀 짚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조정이 나올 때 좀 잘 봐야 되지 않느냐. 특히 22선을 지지받을 때가 아니라 22선을 깨고 내려갈 때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를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셀리드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리드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바로 이제 급등을 했다가 또 쫙 빼었습니다. 빼고, 그리고 이제 짧은 기간 안에 이제 신고가를 지금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대량거래 수반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흔들기가 나오면서 쫙 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 셀리드 같은 경우는 100만 주 정도 보호 요소가 좀 걸려 있었었죠. 그게 이제 풀렸어요. 2월 20일 날 이후로 보호 요소가 풀려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100만 주에 대한 부담감들은 사실 이제 많이 사라지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셀리드의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라젠의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셀리드라고 해서 못 가는 법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셀리드라는 종목도 최근 신규 주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좀 뛰어난 어떤 종목들, 좀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을 본다면 셀리버리, 그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면역학회의 회장으로 있는 이 강찬율 대표이사, 우리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셀리드 이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의 이 성동격설을 좀 우리가 이용을 해서 기존의 주도주는 죽고 새로운 어떤 싹이 트는 이 부분을 좀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셀리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반갑습니다.